안녕하세요. 혼자서 가는 자유여행을 좋아하며 캐나다에 살고 있는 심심한 탱자입니다. 두오모란 원래 원형돔을 의미하는 단어인데 이탈리아에서 대성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탈리아의 두오모 하면 제일 먼저 피렌체 두오모를 떠올리시죠? 근데 피렌체 두오모보다 더 멋진 두오모가 있습니다. 바로 시에나 두오모입니다. 피렌체와의 경쟁에서 뒤지고 역사의 패자로 기록되었다 하여 엄연히 존재하는 예술과 문화의 가치조차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서글픔과 진작에 시에나 두오모의 가치를 알아채지 못했던 미안함까지 더해져서 휘몰아치는 감동 속으로 안타까움이 섞여들던 시에나 두오모였습니다. 나중에 피렌체에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피렌체 두오모의 내부는 1시간이나 기다려서 입장했던 기대감을 실망감으로 내리쳐버린 허망한 곳이었습니다. 이탈리아 여행 중 더 많은 사람들이 시에나 두오모를 방문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시에나 두오모를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시에나 두오모는 파사드 하부의 로마네스크 양식과 상부의 고딕 양식으로 혼합된 건축입니다. 파사드의 설계와 조각품들은 모두 조반니 피사디의 작품인데 경직되고 근엄했던 고딕 조각상들보다는 다소 인간적인 자연스러움이 번지며 르네상스의 생명감을 예견하는 듯한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고딕 성당입니다. 세 개의 입구, 중앙의 장미창, 삼각지붕 게이블 양쪽으로 소첨탑 등으로 격식을 갖춘 파사드에서 프랑스 고딕 양식을 찾아볼 수 있고 검고 흰 대리석의 줄무늬 벽면과 기둥, 그리고 게이블을 장식하는 모자이크 작품 등은 이탈리아 특유의 성격이 더해진 것 같습니다. 화려하고 웅장한 파사드뿐만 아니라 미켈란젤로, 도나텔로, 베르니니 등 쟁쟁한 조각가들의 작품을 수장하고 있고 세계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상감 대리석 판넬로 뒤덮인 바닥 등 결코 놓쳐서는 안 돼 박물관과도 같은 성당 내부를 꼭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에나 두오모는 들어서는 순간부터 별 3개에 온 듯 감탄이 터져 나오며 눈은 휘둥그레지고 천장부터 발 아래까지 빈틈없는 장식에 혼마저 빼앗겨 버린 듯 흥분된 시선은 정신없이 성당 내부를 훑고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 전 세계에 오직 하나뿐인 단연 발군의 독특한 성당 바닥을 구경하겠습니다. 정말 숨을 멈추게 할 만큼 압도적인데요. 바닥은 14세기에서 16세기에 걸쳐 200여 년간 도메니코 베카푸미를 위시하여 40여 명의 예술가들이 상강 기법으로 작업한 대리석 판넬 56점으로 가득 포장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을 사용하여 마치 그림을 그리듯 성서 속 이야기, 기하학적 문양, 우화 등의 내용을 담아 바닥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장엄하고 아름다운 대리석 카펫을 걷는 듯하고 벽이 아닌 바닥에 걸린 작품을 구경하는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라피토 기법이라고 해서 대리석에 작은 구멍을 내거나 선을 긁어낸 후 천연 아스팔트 같은 물질로 그 구멍과 홈을 채워넣는 방식이었고 나중에는 검은색, 흰색, 빨간색, 녹색 등 다양한 색상의 대리석으로 서로 끼워서 박혀있는 듯 보이는 인타르시아 기법으로 완성되었습니다. 가장 초기의 판넬은 1372년에 작업하고 1864년에 복원된 운명의 수레바퀴입니다. 예측하기 어려운 운명이나 행운에 기대기보다는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으로서 신념을 가지고 노력하는 것이 바람직한 삶의 태도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작품입니다. 판넬의 네 귀퉁이에 고전 작가들이 행운 혹은 부에 관한 신조를 라틴어로 인용한 글귀가 있습니다. 재단을 바라보고 서서 오른쪽 아래 코너에 유로피데스는 아들아 노동을 통해 재물을 쌓아가라. 시계 방향으로 다음 코너에 있는 세네카는 Great fortune is a great slavery. 과도한 부를 가지면 결국 그 재물의 노예가 된다는 이런 뜻이겠죠. 에픽테투스는 재물의 부유함보다는 풍부한 영혼을 가졌음을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운은 인간을 더 참을성 없게 만든다 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1373년에 만들어지고 1864년에 복원된 모자이크로 시에나의 상징인 압력대가 우주의 가운데 자리하고 그 둘레를 로마, 피렌체, 피사 등 중부 도시들의 상징물들이 감싸고 있습니다. 로마의 건국시조 로물루스가 쌍둥이 동생 레무스를 살해하자 레무스의 아들인 세니우스와 아스키우스가 로마에서 도망쳐 나와 시에나를 세웠다고 하는데
도망쳐 나올 때 젖먹이는 암늑대상, 즉 카피톨리나 늑대상을 가져와서 시에나의 상징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1433년 작품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 지기스문트의 대관식 판넬입니다. 황제 지기스문트는 대관식을 위해 로마로 가는 길에 10개월 동안 시에나에 머물렀던 인연으로 시에나에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습니다. 1447년 작품 압살롬의 암살입니다. 구약 성서에서 이스라엘 왕국 2대왕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 대항하여 난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여 살해당하는 장면이라 합니다. 1481년 작품 무고한 사람들의 학살입니다. 신약성서 마태복음에 헤롯 대왕이 태어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유아들을 살해한 사건을 그리고 있습니다. 1484년 작품 헤로데의 추방입니다. 신약성서 마가복음에 따르면 헤로데 안티파스는 헤롯 왕실의 도덕적인 부패를 비판한 세례자 요한을 죽이는데 이로 인해 헤로데 안티파스는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1488년 작품입니다. 헤르메스 트리스 메기스투스는 그리스 신 헤르메스와 이집트 신 토트가 결합되어 형성된 신 또는 반신적인 존재입니다. 트리스 메기스투스란 세 번 위대하다는 뜻인데 우주 전체 지혜의 세 부분, 즉 태양, 달, 별에 통달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504년의 이 판넬은 두 여인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왼쪽 아래쪽으로 누드의 여인은 운명의 여신인 포르투나입니다. 오른손에는 음식과 풍요의 상징인 코르누코피아를 들고 왼손엔 마치 휘장처럼 팽팽하게 바람에 날리는 돛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균형은 아슬아슬하네요. 오른발은 동그란 구 위에 놓여 있고 왼발은 돛대가 부러져 통제 불가능한 배 위에 서 있습니다. 이렇듯 험난한 여정을 지나서 포르투나는 몇몇의 현인들을 거친 바위섬의 해안에 데려다 놓습니다. 현인들은 돌과 야생천목으로 덮인 거친 경사길을 오르는데 뱀을 포함하여 여러 파충류들이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현인들이 오르려고 하는 산 정상 위에는 지혜와 덕을 상징하는 여성상이 꽃으로 덮인 고원 위에 앉아 있습니다. 왼쪽에는 재산과 기중품을 남김없이 쏟아버리고 무소유의 삶을 살았던 철학자 테베의 크라테스가 있고 오른쪽에는 철학적 사고로 현명했던 사상가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성과 지혜를 갖춘 덕의 경지로 가는 길은 어려운 길이지만 시련을 이겨내고 도달하고 나면 고요하고 평온한 세계를 맞이하게 된다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판넬입니다. 1531년 작품 시나이 산의 모세입니다. 작품을 구상하며 그렸던 밑그림이 여러 장 있는데요. 이미 대작이 예견되는 듯합니다. 10일은 고대 그리스의 오라클, 즉 신과 소통하는 매개자이며 예언자로서 지리적 위치로 구분하여 이름을 따온 10개의 10일이 있습니다. 몇몇 작품 등은 평소에 가려두고 있다가 9월달을 포함하여 6주에서 10주가량만 전 작품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저는 운이 좋게도 9월에 방문해서 빠짐없이 구경할 수 있었습니다. 박물관과도 같은 시에나 두오모는 너무나 볼거리가 많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미있었거나 다음 편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